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인데요. 모두 힘드시죠? 오죽하시겠습니까? 고고TV도 힘든데요. 문재인의 재능과 폭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부업적으로, 비법적으로 또는 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80석 거대 의석을 갖고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죠. 모두 힘드실 겁니다. 혹세무민의 정권, 가렴주고의 정권,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 103석 또는 108석, 108번 내가지고는 문재인을 무너뜨리긴 힘듭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국민의 힘을 받는 것인데요. 일반 시민의 힘을 받는 것인데 잘못 장애투쟁을 하다가는 골로 갑니다. 그래서 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스피커가 필요하다. 근데 국민의힘에 이렇게 쭉 보면은 국감을 가져가면서 보면은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장외에 김건식이, 그 다음에 장내에 하태경 정도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대중적인 스피커, 막 대드는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0대 103석, 108석, 103석이지만은 그 2대1이죠. 쟤네들은 끊임없는 그 페이스북과 트윗질로 진영을 흩뜨려 놓고 상대 진영을 흔들어 놓고 자기 진영을 결속시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두 명이 페이스북 질을 하고 스피커 노릇을 하면은 이쪽에서 한 명은 그 두 명한테 맞잡이하는 두 개의 페이스북과 스피커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초재선들이 괜찮은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윤희숙이, 조수진이, 뭐 전주혜 또는 또 배현진이 있죠.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가 자꾸 진영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좌우의 진영 논리는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대패, 참패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냐, 반민주냐 프레임으로는 안 돼요. 이 사회가 변하고 이게 지금 무상복지와 돈 푸는 정책으로 쟤네들이 모든 이니시티브를 치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냐? 조금이라도 가진 자산가들이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자다. 자본주의가들이다. 이런 거죠. 지금 쟤네들이 어제 문재인이가 나와서도 한 말이 뭡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기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전환되고 있음에도 이거는 대단히 그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근데 문재인의 지지율하고 더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집을 한다는 거죠. 대단히 휘발성을 가졌어요. 그죠? 집값은 올랐지만 우리가 언제 올려달라 그랬냐? 왜 보유세를, 즉 재산세, 종부세를 폭탄을 가하느냐? 낼 돈이 없다. 그럼에도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동안 그 돈을 과거 보수 정권에서 안식을 했으므로 편하게 먹고 잤으므로 세금으로 너희 집을 내놓게 하겠다. 집을 강탈하겠다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서울권과 서울과 서울 인접한 경기도시에서는 지금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도 보유세를 또 긋겠다. 그리고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자 그러면은 6억 원 이하만 재산세를 깎아주고 6억 원 이상은 재산세를 더 올리겠다. 또 전쟁을 붙이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세력만 갖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권을 뺏어오지 않으면은. 복지라는 것도 그렇고 세금이라는 것도 과세라는 것도 그렇고 모두 보편적이 돼야 함에도 얘네들은 자기 세력만을 돈을 주고 자기 세력만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 진영인 유사상가나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올린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라는데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갖고 나오는 말이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문에 대출해서 집 사라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서 대출해서 집 사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노무현이가 집값 폭등을 했을 때는 김대중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것들이 지금 곧 임기 말인데 4년인데 4년이 다 가는 놈들이 아직까지도 전 정권 탓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 이쪽에서는 그게 통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뜨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징역형을 받고 재수감됩니다. 재구속돼서 이제 17년 살아야 되는데 이명박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세 아닙니까? 80세. 100세까지 살아라 깜빵에서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곧 30년, 27년이 곧 떨어질 것이고 그죠? 끊임없이 보수 정권 아이콘들을 압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 진영을 탄압하면서 자기 진영을 결속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명박이 무슨 죄가 있어? 현대건설에서 30년 동안 회장까지 하면서 그 불화를 받고 다스를 하나 수락하던 건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형제들한테 경영을 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배당금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게 횡령배임이라 그러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110억을 어쩌고저쩌고 그죠?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It's okay.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명박 것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돈 몇 푼에 집어넣는 이런 정권이 과연 이 정권은 그럼 깨끗할 것인가? 이명박이 17년이면 문재인은 170년을 받아야 된다는 댓글들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이면 문재인은 300년형을 받을 확률이 많다. 근데 그렇게 댓글을 남기면 뭐합니까? 우리가 뭉쳐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죠. 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 황이야 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파 보수 또 중도 보수까지 괴멸이 됩니다. 쟤네들이 재진권을 하면은. 완전히 문재인이 신격하게 올라가고 아주 참혹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주호영이가 야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무리 신입사원을 해도 야당 원내대표 얼굴을 모를 리가 없다. 김종인이가 거기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혼자 갔다고 몸수색을 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김태년이는 혼자 갔는데 왜 몸수색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차하다.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지. 뭐 융통성이 부족했다느니 이 법은 대통령 경호법은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것이다. 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말이지. 집주인의 객이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말이야. 집주인을 몸수색한 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00% 팩트죠. 상권 분립이 있었다. 대한민국에는.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었다. 입법부에 와서 입법부에 야당 대표를 행정부 애들이 몸수색을 했다. 객이 주인을 갖다가 능멸한 사건이다.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팩트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반발을 하는데 오늘 주호영이가 하는 게 뭡니까? 정정선이라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더블 꼴통당, 더블 미친당 애가 나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겠다. 거부한다 하면서 검찰 거부하자 더블 민주당에서 정정순이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자. 그래서 본회의를 연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불참한다. 너희들 애들이니까 너희가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맘대로 해라. 이건 하나나 국민의힘이 잘한 거다. 거기 가서 들러졌을 필요 없다. 지금 정정순이라는 애를 쟤네들이 체포 결의안으로 가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정순이가 그만큼 악취가 그저 똥이 많이 묻었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잘 보셔야 되죠. 우리 더블 미친 당은 우리 당 의원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검찰에 넘겨줬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이 10명 이상이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검찰이 요구할 적에 언제든지 국민의힘 너희들을 갖다가 구속을 해서 검찰에 넘겨주겠다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우파 유튜버들 보면 말이야, 정정순이 큰일 났다, 떡을 미친다고 망했다, 환호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정정순이를 넘겨주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 너희들도 넘겨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반 이상이면 되니까. 정신 차립시다, 전부 다. 이런 방송을 솔직히 이런 식으로 우파 유튜버를 비판하는 방송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 험난한 시기에 무조건 문재인은 물론 너무나 악행과 폭정과 전행이 있으므로 문재인은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나. 점점 더 그냥 기세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상대편을 짓밟고 끝나긴 뭐가 끝나. 그죠? 그런데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런 방송 좀 듣지 마시고 신문을 읽으세요. 고고TV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을 받아야 돼요. 정당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광화문을 비워라. 벌써 이 정도면 국민의 일반 시민들이 나갈 수가 있는데 광화문의 우파 유튜브 세력과 또 태극기 세력이 뭉쳐 있으므로 거기 가는 것을 국민들이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마지막 기댈 곳은 국민뿐이 없는데 국민한테 기댄다는 것은 시위를 국민이 해줘야 되고 문재인을 쳐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 수국골통 유튜버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과거 세력이 미래 세력의 광화문 진입 광장을 막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혁명을 하고 억울을 하고 그죠? 계획을 하려면 미래 세력이 하는 것이지 즉 2030, 40들이 하는 것이지 40은 안 튀어나옵니다. 2030, 40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50대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 가셔가지고 과거 세력이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정부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투쟁을 하고 싶어도 거기 광화문에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투쟁을 하고 야외로 광화문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구 당원들을 몰고 갈 것이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동원할 것이고 거기서 태극기 색이 붙을 것이고 우파 유튜브 세력이 카메라를 찍게 되면서 돈벌이 앵벌이 방송을 함으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혐오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집으로 대별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도 많이 상속세 같은 게 문제가 되지만 그건 과거부터 있었고 문재인 4년 동안 집값은 폭등했고 그걸 박근혜 탓으로 돌리고 세금을 갖다가 걷고 있고 어마어마하죠. 집 가진 사람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세금으로 가산이 탕진됩니다. 월세 살게 됩니다. 그죠? 전세꾼들은 또 월세꾼들은 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왜 그러냐면은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해서 문재인을 지지했으므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한 걸 당해봐라. 이건 폭풍전야입니다. 집 가진 사람, 은퇴자들 폭풍전야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으로 다 뺏겨.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끝없이 올리려고 그래. 그럼 이게 무슨 정책이죠? 집 팔아라. 너희의 거주를 은퇴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이 집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을 내지 못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왜 집을 갖고 부동산 값을 올렸느냐 이 꼴이죠. 근데 집 가진 사람이 부동산 값을 올린 게 아니고 문재인이 꼴통이 올렸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집 가진 사람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세금을 강탈하고 길거리로 내앉으려고 그런다. 세금 받기 싫으면 팔아라. 근데 팔 수도 없다. 그죠?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고 그죠? 살려는 사람은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이때까지 보수 정권에서 집을 갖고 평화롭고 안식했던 사람은 망가지게 하겠다. 세금으로 망가지게 하고 너희를 빈민으로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곧 밑으로 내려간다. 100%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괴물정권. 공산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문재인이가 어제 와서 국정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임대차법을 안착시키고 전세난을 확실히 잡겠다. 아주 꼴값을 하고 한다. 그 내놓은 것이 3년 후다. 3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것이다. 또 한 번
전세와 월세는 이거는 말이죠. 세계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 월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이가 악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행설수설을 하고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경기는 V자 반등이하고 세계는 한국을 K방역과 그죠? 높은 경제 성장률로 우러르고 시작했다. 꼴값을 한다. 문재인은 혼자 하는 소리고 그거는 우리가 2분기에 너무 적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저로서 1몇 프로 올랐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제선진국들이 급반등이 들어갈 때 백신이 개발되고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게임은. 백신 개발되고 투여하기 시작하면은. 그죠? 그럼 코로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과거의 독감같이 된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는 독감보다 지금 사망률이 낮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코로나로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전투력이 강하다 그래서 국난 위기 극복 프레임을 갖고 있는 코로나를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말씀드리죠. 태극기와 자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수구 꼴통들은 물러나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면 모든 것이 시발이 되고 분화가 되고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집값 문제, 코로나 문제, 취업 문제, 경제성장률 문제, 실업률 문제 모든 것이 폭발성을 갖고 있다.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서 말이야. 종북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 프레임은 써먹지를 못한다. 되지도 않는다 이제는. 또 나와서 하는 말이 공수처를 빨리 출범하라. 지들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장 추진 후보를 갖다가 2명을 갖다가 던져줬음에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야권에서 입맛에 맞는 정권이고 입맛에 맞는 인사고 우리 입맛에 민주당과 문재인 꼴통한테 맞는 추천위원 2보를 내라. 말이 되는 소린가? 지들이 말이죠. 야당의 비特권이 2명이 있으니 공수처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공수처장을. 그래놓고 이제는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5.18 특별법을 추진해서 5.18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살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건 또 무슨 백주의 대낮의 문제인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4.15 총선 때 대참패를 한 잘못이다. 그죠? 야권, 즉 보수의 분열과 보수의 이익 추구 때문에 된 것이다. 그 중심에 황교안이 있었고 홍준표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홍준표 얘기는 하지 말게요. 내 입도 더러워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정권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기댈 곳은 국민의 힘, 피플 파워뿐이 없다. 당 말고, 그죠? 열어라. 광장을 열어라. 국민의 마음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 보수 세력을 자유우파라고 변형시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숙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일반 시민이 움직이고 일반 시민이 국민의 힘을 지지할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